오늘도 네. 좋은 아침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제2의 전성기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나서 한 번 참 스타가 되기도 힘든데 어떤 분야에서 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가 힘든 건데 그걸 두 번씩 제2의 전성기, 이거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요. 예. 제2의 전성기를 누린다는 것은 즉 인생을 두 번 산다는 것이에요. 환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중요하고 영광된 그런 순간이 되겠죠. 참 그거는 대단한 노력과 또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 이런 게 잘 맞아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운도 네. 좀 따라야 되고. 네. 그럼 바로 엄 선생님이 그 제2의 전성기가 아닌가. 왕년에 그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로서 은막의 여주인공으로 그 누가 더 이상 있었습니까?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 불만 없습니다. 네. 네, 제2의 전성기. 네. 근데 오늘 나오실 분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나라 그 댄스 음악의 여왕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네, 누구신데 도대체? 근데 요즘 또 한 번 그런 사랑을 받거든요. 와,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 정말 용광로도 말이죠. 한 번씩은 뭐 6개월을 부를 때야 된다는데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네. 섹시 스타 가수 김완선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세상에. 아니 요새 더 이뻐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아니 어? 더 아기가 되는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응? 이야, 더구나 감사합니다. 머리를 그 학생 시절 갈래 머리로 하니까 뭐 교복만 옛날 교복만 입혀놓으면 완전 여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정말. 너무너무 요즘 바빠 보이던데요. 네, 요즘에 이렇게 새로 또 다시 탤런트 이후에요. 또 운명의 장난이란 곡으로 다시 그래요. 또 활동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한선 씨 한참 그때 말이죠. 군복 입고 말이에요. 얼룩덜룩한 거 입고 막 노래할 때는 아주 그냥 정말 선녀보다 더 이뻤고 또 보기만 하면 즐거운 그런 가수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길래 어머 저렇게 황금기를 왜 버리고 왜 안 하려고 그러나 하는 데서 제가 사실은 분노를 좀 느꼈습니다. 아유. 제가 그 김한선 씨 나오면 그걸로 상당히 위로를 받고 좀 그랬는데 예. 왜 갑자기 저렇게 좋은 물 좋은 시절에 왜 안 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분노를 느꼈는데 사실 본인이야 뭐 보는 사람이야 뭐 거중만 보니까 몰랐겠지만 오죽하면 안 한다고 그랬겠어요. 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게 지금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좋은 물 좋은 시절에 지금 다시 뜨긴 떴지만 글쎄 그 당시 때는 굉장히 바빴어요. 너무 스케줄이 많았고 또 그 많은데 사실 제가 필요로 한 거는 저 자신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좀 배워야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스케줄 같은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도 목숨을 걸고 달릴 때가 거의 매일이었고 그래서 그 어떤 모든 게 치우치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김완선 씨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일찍 시작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20살이 채 안 됐었던 때든가요? 그때 만으로 17살. 17살 때. 그래서 저희 KBS 통해서 또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린 가수가 나왔네. 그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렇게 여자 가수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10대 가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그리고 그래서 댄스 뮤직하고. 춤을 추면서 근데 춤도 참 잘 추고 이 몸매 이런 게 참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 무용하던 분들이 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김완선 씨는 우리는 그런 거 잘 볼 줄 모르지 않습니까? 뭐 몸매가 예쁜 건지 뭐 저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아나 봐요. 이렇게 딱 그 이제 눈맵시 같은 거겠는데 딱 보면 이 몸매도 참 기가 막힌데 춤을 어떻게 저렇게 어색하지 않게 잘 출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이 관심을 끌고 아주 그 인기를 폭발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히트곡도 꽤 많았어요. 그때 뭐 저 얼마나 우리 나만의 집에 것, 그거는. 가장무도회. 예.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떼렌틴텐 떼대하다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라는 거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반주까지. 풍자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이 삐에로가 너무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는다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우, 굉장히 그런데 기억력이 팬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전성기에 막 하고 인기라는 건 사실 이렇게 오르막내리막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없이 계속 올라만 가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래서 막 절정으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대. 그때가 90년도였던 것 같아요. 90년, 90. 91년, 92년 그 당시. 근데 이걸 하고 싶지 않다. 은퇴. 야, 젊은 가수가 그것도 나이가 은퇴라는 말을 이걸 했다는 거는 그런 말을 선배들도 하기 힘든 은퇴라는 말을 했던 그 배경이 뭐였어요? 그렇게 잘 좋은 가수가. 스케줄이 바빠도 그렇지. 근데요,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가수,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은 그보다도 좀 내면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고 저 자신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내 인생은 했는데 뭔가 예. 눈만 뜨면 왜 난 일만 시키나.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을 지금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한 듯이 이렇게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그러는 게 저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또 저를 아껴주시는 팬들을 속이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느낌 참 괴로웠고요. 또 제 스케줄도 너무 바쁘고 또 너무 힘들고 또 그 당시 때 또 건강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게 과로를 했으니. 더 이렇게 생각이 더 이렇게 뭐랄까 극단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가수는 참 인기를 먹고 살고 팬들의 박수를 먹고 산다고 하듯이 힘이 들어도 그 아무나 스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무대에서 노래할 때만큼은 그래 이것 때문에 노래를 하는 건데 그걸 그만두고 싶다 할 정도라면은 뭐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그 당시 때는 정말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어떤 막 시선 표현하자면, 느끼고 쫓기고. 예, 그리고 네. 전혀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한참 호기심도 많고 놀고도 싶잖아요. 맞아요. 꽃 피고 그러면 좀 동산에도 가 나물도 뜯고 싶고. 음. 그런 건 다 무시당한 거죠? 그때? 그렇죠. 저는 특히나 더 다른 글쎄요. 저 자신에게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거를 절제하고 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친구도 없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눌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도 사실 굉장히 원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저 혼자서 그냥 참고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제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나도 해왔지만 그 전성 시대에는 그 잠이 모자라는 대신 돈은 막 팍팍 남아돌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매력이 있다고요. 눈 뜨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공 하나 더 늘고 공 하나 더 늘고 뭐 이런 재미도 있었는데 그때만 돈 많이 많았죠. 그거 다 돈 어쨌어요 그래? 빌딩 샀어? 아니요. 사실 그 당시 때 저는 정말 돈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처음에 일하는 게 너무 좋고 막 하고 싶은 거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또 어리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업을 이제 하나 했는데요. 그게 이제 다 망해가지고 어허. 다시 빈털터리로 이 연예인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 그죠? 네, 이 연예인은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아, 거기는 이거? 꼭 그 뭐가 끼어요. 그래서 연예인은 열심히 연예만 해야 돼. 그래 가지고 설라면에 그때가 뭐 어느 나라로 갔는데 홍콩이. 갑자기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한 3, 4개월 동안은 은퇴한 다음에 3, 4개월 동안은 이렇게 TV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또 그때 굉장히 막 술도 많이 마시고 그때는요. 술도?
예, 어머 그때, 입에 술잔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이 술을 입에 댔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홍콩 갈 때요. 예, 그게 90 3년도 2, 3년? 93년도 예, 4월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뭐 잡지에도 막 이상한 내용 나고 뭐. 전 못하겠어요 그 얘기를. 뭐 누구랑 뭐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뭐 정상적인 이런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나이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다 뭐 심지어는 뭐 애기도 낳았다 뭐 그 소문 혹시 들었어요? 그런 게 나돈되는 거? 처음에는 못 듣고요. 음. 제가 홍콩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잘 됐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그 진상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이고요. 정말 소문이고 사실 너무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분을 이렇게 어느 무슨 커피숍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한번 스치기라도 했으면 제가 그때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사실 그쪽에는 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오로지 막 노래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뭐 이름도 잘 이렇게 모르고. 모르고 이렇게 얼굴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한번 뵌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말이죠. 요즘은 조금은 기자회견이다 해가지고 그 해명을 하고 이러는데 그 시집도 안 간 그 아주 고이 10대 그 처녀한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소문을 그냥 팍팍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람들이 미워서라도 그 좀 기자회견 좀 하고 좀 도전하고 안 그렇다는 해명 좀 하고 좀 그러지. 혼자 왜 그렇게 꿍꿍 앓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 예, 그 당시 때는 참 믿음이란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보신 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의심을 할 때 뻔히 저의 사생활이라든가 어떤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할 때는 정말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막 너무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그런 걸 제가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한테는 별 뭐 커다랗게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별다르게 해명을 안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언젠가는 해명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그 언젠가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약 올려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잠도 안 오고 그 거기다가 또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그 나무 돌아가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때웠어요? 뭐 해가면서 그 때웠어요? 홍콩에 그래? 그 가자마자. 말도 모르는 데 가서 그럼 그래서 그때 이제 홍콩에 갔을 때는 이제 계약을 한 상태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하고 걔? 그러니까 홍콩 폴리그램이라는 레코드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말 공부만 했어요. 그때 좀 그나마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는 걸 좀 배웠고요. 이 생활은 어땠어요? 먹고 이러는 거, 숙식 같은 거는? 뭐 그쪽에서 아파트하고 생활비를 이제 대줬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좀 생활비까지 받은 게 좀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네, 하고요. 그 어떻게 일단 여기를 떠나서 거기 가니까 마음은 좀 어때요? 좀 편해지던가요? 가서? 글쎄요, 일단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좀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앞으로 해야 될 일만 굉장히 집중하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 안 만난 건 아니잖아요. 관광객이라도 행길 가다 만날 텐데. 그럼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제가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이렇게 앞에다 수건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랬는데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여기 조금 보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나는 안 돼. 이러고. 그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오죠. 뭐. 그렇게 바쁘고 스케줄에 막 초를 다투면서 쫓아다니다가 베란간 그냥 이렇게 한가해졌으면 에이 나도 내 생활을 좀 즐겨야 되겠다 하고 참 먹고 즐기고 좀 놀고 그냥 풍성거리고 여행도 하고 마음대로 그냥 먹고 자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나를 좀 해방시키는 의미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었어요. 이건 명언이네. 오늘의 명언, 김한선의 명언. 돈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더라. 참, 이거 명언이네. 난 둘 중에 하나라도 재봤으면 좋겠네. 예. 그래도 돈 있고 시간 없는 게 낫지. 시간 많고 돈 없는 건 정말 촬영한 발판이야. 나도 해봤어. 그거 다 생각나고 더 먹고 싶어. 돈 없으면.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근데 사람이 이제 어느 갈 길이 두 가지라도 있으면은 좀 흔들리고 막 더 약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저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러니까는 살아남을 거기에 더, 길이다. 예. 근데 이거 아니면은 난 끝이다 이렇게 되니까 막 더 몰두를 하게 되고요. 초조해지고. 예. 그럴 그래요. 때마다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래? 그게 미국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위기죠, 위기. 예. 그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뭐 그럴 때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졌어요? 그럴 때요. 한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게 좀 중요한 독이 겁니다. 생기더라고요. 예. 오기가 생겨. 예. 홍콩 가서 그럼 엄마한테 일주일이면 몇 번씩 전화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제일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굉장히 사랑하는데 어떤 제가 막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안 그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더 죽는 소리 하면은 더 엄마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렇게는 안 하고 사실 전화 통화 잘 안 했어요. 전화값이 많아가지고요. 비싸가지고. 그 전화 국제 전화 요금이 야. 또 그러니까 아니 대 김한선이가 그래 전화값 그래 걱정하고 전화 못하게 생겼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그 이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물질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궁핍해지면은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당당하던 사람도 주머니 풀풀 먼지만 나보세요. 이거 네. 사람 피하게 되고 안 만나게 되고 자꾸 오그라들고 문 닫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화려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 글 짓는 분들에게 펜을 뺏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 카나리아한테서 입을 꽁꽁 묶어놨으니 네. 그게 더 스트레스가 심했을 텐데 노래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무대에 다시 빨리 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그 당시 때는 그 생각으로 했었죠. 이렇게 내가 빨리 말을 배우고 빨리 녹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자꾸 시간이 연기가 되고 늦춰질 때는 정말 너무 초조하고 또 이러다가 아유 이거 영영 잊혀지는 거 아닌가.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뭐든지 이렇게 뭐 다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 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안 지나갈 것 같은 시간들이. 그참 아유 말이 그렇지. 남자도 아니고 참. 암흑과도 같은 그런 정말 시간이 어려운 이제 세월 보냈네. 네, 예.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차츰 이제 우리는 있죠. 외국에 떠났고 소식이 뭐 안 들리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신인들도 나오니까 잊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기자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컴백을 한다고 그러는 소문이 들려서 아 이제 돌아오나 보다 그랬더니 홍콩에서 홍콩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홍콩에서 이제 홍콩 말하고 중국 본토하고 대만 말은 틀리거든요. 예. 근데 홍콩은 굉장히 작잖아요, 도시가. 그래서 그 회사에 계신 분이 이 말로 레코드를 내지 말고 그 중국 표준어로 레코드를 내서 대만에서 먼저 시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녹음을 해서 이제 대만으로 가서 음악을 시작했죠, 다시. 자, 아니 소식이 들려오는데 김한서 씨가 거기서 시작을 다시 했는데 뭐 상상도 못할 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거 또 무슨 일인가? 그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외국에서 가수들이 참 대만에 많이 활동하러 오는데 이렇게 외국 가수가 인기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막 기적이라고 그쪽에서도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중국말이 이렇게 사성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성을 이 한문 외우기까지가 정말 한계지 그 사성까지 이렇게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건 기억나는 대로 하고 기억 안 나면은 대충 이렇게 한국말처럼 이렇게 억양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분들은 또 외국 가수가 잘 말을 이렇게 능숙하지 않으니까 또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재밌어하시고 너무 귀엽다 그러시고 또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덕분에 말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적응한다는 것 말이죠. 아도 보도 못하던 데 가서 그 무대에 탁 올라가서 호흡도 모르면서 적응해갖고 정복한다는 게 그게 대단한데 처음 첫 무대에 탁 나갔을 적에 나가서 몇 초 내에 휘어잡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요리했어요? 근데 제가 대만에 갔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신인 가수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정말 완전 신인 가수였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그때 그 당시 때 인기가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거긴 무대가 있잖아요.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 토크쇼 같이. 얘기를 하고 뭐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은 좀 못해도 괜찮겠지. 난 가수니까 노래를 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잘해야지 여기서 이제 사회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막 웃기게 해야 돼요. 그것도. 대만에서는 재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막 갈 길을 몰라서 굉장히 방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좀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여튼 춤만 추게 하면 그냥 할 텐데. 예, 또 그 당시 때 제가 가지고 갔던 노래는 또 느린 노래였어요. 왜 대만 사람들은 느린 노래를 좋아한다고요. 또 그렇게 또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나름대로 너무너무 고민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매니저분 이렇게 선전하는 분이라 그래서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스케줄 잡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 안녕하세요 김한선입니다 이러고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딴 사람한테 다 그 기회가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넌 평생 이제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굉장히 혼나고
그럼 어떻게 하려나 나더러 그러면은 아무데나 가서 막 끼어들으래요. 무슨 말이든지 막 아무렇게나 하래요. 맞아, 좀 튀란 얘기예요. 여러 그리고 시스템. 이렇게 얌전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막 개구장이처럼 해야 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성격을 바꾸려니까 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길이 없잖아요. 갈 길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어느 날은 이제 굉장히 그때 시청률이 최고 높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희는 그 프로그램 어떻게 꼭 좀 나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계속 캔슬이 되더라고요. 그게 신인 가수니까 이제 회의하다가 누구냐 해서 이제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빼고 다른 사람 넣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정말 그게 하나가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예, 찬스다. 근데 그 전날 너무너무 못해서 선전한테 최고로 많이 혼을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막 가게 죽기 아니면 가서 살기다. 이제 맥주를 한 병 딱 사가지고 나는 몰라. 그리고 내일은 꼭 잘해야지 막 그러면서 내일 이제 딱 나간 거야. 그리고 그냥 쭉 이렇게 사회자 두 분이 이렇게 서 계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한 6명씩 있어요. 5명 이렇게. 많다 많아.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튀어야 되는 튀어야 거예요. 되지.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그냥 가서 사회자 입을 한번 꽉 짜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유, 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사회자분이 어떻게 하다가 참 괜찮구나. 저를 참 잘 봤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전 부인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은 이제 저한테 잘해줄 이제 마음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한국 얘기를 하면서 너 한국에도 가봤다 뭐 그런 얘기를 다른 출연자가 해가지고 한국 정말 좋다고 막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정말 거기서 막 살았어요. 막 가라 그러면 나 춤도 잘 출 줄 안다. 그래서 춤도 막 그러면 춤도 춰보라 그러고 뭐 한국에 어디가 좋냐 그러면 한국은 어디가 좋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떠듬떠듬 막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듀서가 그걸 보시더니 그 다음 주도 또 스케줄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첫 번째 앨범 선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전혀 그냥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 다니다가 그 마지막 그 찬스 그때를 해가지고 이야. 그때 갑자기 이렇게 확 이름을 알려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판도 막 팔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인기가 있고요. 그 대만 간 지 얼마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만에 제가 거기 선전 기간이 딱 2달이에요. 그리고 2달만 하고 그다음에 쉬어요. 그다음에 다음 앨범 낼 때,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을 내는데 2달 내고 한 3달 쉬고 2달 내고 3달 쉬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해야 예, 돼. 그래서 막 사정을 막 했어요. 그 레코드 사장님한테 나는 외국 가수고 신인이기 때문에 난 2달 가지고 모자란다. 제발 한 달만 더 연기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달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렇게 됐고 이 집을 내면서부터 다시 알아줬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 집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막 후다다닥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 집도 막 히트했죠. 나왔어요. 예, 이 이 집도. 집을 굉장히 그러면 또 여기서 잠 못 자고 스케줄에 쪼달려갖고 그리 도망가다시피 다구찬다 그러고 갔는데 또 돈은 있는데 또 시간이 없다. 근데 어떻게 지냈어요? 좀 즐기면서 지냈어요, 그 나름대로. 아니요, 또 쫓겼어요? 제 인생에는 이렇게 좀 뭔가 좀 편안하고 좀 나 자신의 인생을 즐길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운명인 것 같아요. 일복은 굉장히 많이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제가 거기는 이렇게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방송 행사. 이외에도 뭐 자선 공연도 많고요. 또 청소년들의 그 마약을 퇴치. 퇴치하고 우리 즐겁게 뭐
마약 대신에 춤을 추자. 이래서 뭐 그런 행사를 굉장히 춤하면 뭐 김한선 아닙니까?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무대니까 노르니까. 노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막 나중에는 행사의 여왕이라는 그런 옳지. 별명까지도 얻었어요. 그거 괜찮다. 근데 한국 춤이 그 대만 가서 통합니까? 여자 가수들은 그쪽에는 대부분 느린 노래를 하기 때문에 춤을 못 춰. 춤을 잘 안 춰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추니까 막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한국에 마돈나가 왔구나 이거 참. 그래서 그 소문이요. 예. 우리나라까지 대만에서 김완선 씨의 인기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의 인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야 역시 탤런트 기질이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역시 마찬가지구나. 그 우리 또 슬슬 기분이 좋아졌죠. 자랑스럽고 네. 우리나라를 또 가서 떨치니까. 네. 근데 그럼, 또 거기서 또 이상한 소문이 또 들려요. 그놈의 소문은 얘기 아주 그냥 엑스레이를 갖고 다니라고 전신 엑스레이를. 그 무슨 소문이 신경질 또 나. 들리기 시작했냐면 김완선 씨가 대만에서 이 탑 가수가 됐는데 대만에 또 그 괜찮은 남자 사회자하고 또 뭐 연애를 한다. 뭐 사랑설이 나도 뭐 심지어는 또 뭐 결혼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또 들려왔어요. 나는 왜 그런 게 잘 들리는지 몰라. 왜 듣고 싶어도 자꾸 누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고로 유명한 그 프로그램에 거기 두 형제가 사회를 보세요. 네. 근데 그분의 형이거든요. 그 장페이란 분이. 그래서 장페이. 예. 근데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전 부인이 또 부인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요. 또 한국말도 처음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갔을 때 그런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도 몇 마디 할 줄 알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어떤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요. 또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같이 일할 참, 기회도 많아졌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그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었으면 정말 저는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기회도 없이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참 그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순수한 거를 이렇게 지니고 있었느냐 이건 정말.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성숙한 겁니다. 굉장히 우리 보기하고도 다르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김완선 씨를 따라다니는 그 참 무성한 소문과 스캔들의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능력을 너무나 우리가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 같은 데서 비롯된 맞아, 헛소문이라고 이제 오늘 알게 됐는데 그러다 저는 또 안 올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이제 돌아왔어요. 이건 또 어떤 계기입니까? 글쎄요. 뭐. 그래서 사실 음악 그래서 항상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립고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그리고 또 가장 또 큰 이유는 또 빚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함께 이렇게 다시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땀 흘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또 전에 몰랐었던, 그러니까 전에는 참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거를 제가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것도 다시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고 춤추려는데 지금은 좀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또 안 갈 거죠? 또 가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럼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사실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간 건가요? 그럼 그때 처음에 떠날 때? 글쎄 그때는 꼭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특별한 결심은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 폴리그램에서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 왜 젊은 사람이 은퇴를 하느냐 그런 것도 제가 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제의를 받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게 음악이고 또 막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런 제의를 다시 받고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경솔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그냥 어려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요. 예. 맞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짧은 시간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노래가 아까 얘기한 운명의 장난. 네. 요즘 여러분께 아주 많은 사랑을 또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노래하는 모습 뮤직비디오 우리 화면 준비했거든요. 네. 잠시 함께 보시죠. 네. 끊겨진 전화 받으면 나라는 걸 그쪽에서 날까 네가 잘 가는 카페 찾아가 뒷모습 보이고 올까 너 이 세상 슬픔 가운데 가장 깊은 슬픔 뭔지 아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이경섭 씨라고요. 네. 또 비비의 비련이 작곡하셨거든요. 그리고 작사는 강은경 씨가. 김완선 씨한테 잘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수에 어울리게 작품이 나왔군요. 그래야 되겠죠. 사랑은 짧은 내 맘에 예수는 몇 번이나 올까 생각해봤니 나만큼 아껴줄 수 있는 사랑이 나는 다시 지금 네가 버리는 내가 너에게는 마지막일지 모르잖아 예. 그때 처음 할 때는 파릇파릇한 그런 생동감 그런 것만 느꼈는데요. 이제는 플러스 알파 해서 그 알파가 성숙한 느낌이 좀 드니까 더 보기가 좋은데요. 안정감 있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취녀 연예인들한테 붙어 다니는 건데요. 결혼 언제 할 건데? 진짜 나도 나이가 참 올드미스 시절에 그게 제일 듣기 싫은 건데 그래도 궁금한 건 그거라. 숙녀 나이 물어보면 안 되지만 진짜 아직 한 5, 6년은 있어야 결혼할 나이가 되겠죠? 저는 뭐 항상 언제라도 이렇게 정말 운명의 사람이 나타나면 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기다리는 거죠, 저는. 천사표야, 천사표. 평생 그런데 숙녀 나이 물어보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 내 나이를 물어보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 어떤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래요. 스타일이? 글쎄 아무래도 제가 항상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사람.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고 이렇게 뭔가 통하는 느낌이 있으면 그렇지. 뭐 그게 별 원래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럼 그걸 아무튼 어디 가고 오르나 그래? 이제 나타나겠죠. 뭐, 그죠? 그렇죠. 편안한 사람. 근데 그게 딱 보면은 아마 이 불이 반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운명의 장난으로 어느 순간에 팍 튄다고. 그럼 또 그렇겠죠. 그때 또 참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또 가는 거지 뭐. 자, 김완선 씨 17에 네. 데뷔해서 그동안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네. 4년 만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진짜 하고 싶었던 무대는 바로 여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펼쳐나갈 그런 꿈과 또 어떤 각오로 이제 또 노래를 할 것인지 오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끝으로. 맞아, 맞아. 예, 저도 뭐 사실 지금까지 저는 어떤 커다란 계획을 갖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그 다음 날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저도 후배 가수들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도와주고. 예, 도와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더 많이 정말 좋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더 좋은 음악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예, 바람입니다. 아유, 김한선 씨 떡소리 납니다, 이제. 예. 끝까지 천사로 참 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김한선 씨를 참 울리지도 말아요. 괜히 예. 쓸데없는 소문 갖다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남 잠 못 자게 하고 말이지. 옆에서 괜히 먹어 못 볼 감 찔러나 보자고 괜히 쿡쿡 찌르고 쾌감을 느끼는 자들. 그 엄벌에 처할 테니까 내가 오늘부터 김한선 보호위원회 위원장이야.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정말. 얘기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명지고름 같은 이렇게 참 순박한 이런 여인이 아직도 이 혼탁하다 그러고 이 젊은이들 날뛰는 시대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는 희귀동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뭔가 보호위원장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근재하게 서 있었다는 김한선 정말 저는 내 앞에 보여줬다는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김한선 씨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스타를 무대 위에서 박수를 보내서 더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무대에 있는 스타를 흔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맞아. 자, 열심히 앞으로도 활동하십시오. 예, 예. 김한선 씨에게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